이번에 그 환경미화원들 뽑는 거 잘 뽑으신 거예요? 예, 몇 명 뽑았어요? 13명 뽑았어요. 13명 중에서 국보 유공자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유공자는 뭐 없었습니다. 또 전부 일반인 13명? 예, 13명. 무리는 없었고요? 예, 무리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 면접을 갖다가 우리 평택시에서 안 보고 행안부 갖고 보고 이거 뭐예요? 투명성을 가리기 위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평택시는 그러면 다 부정적인 거네. 가급적 요새 그 면접관을 행안부, 안행부 그 면접관들이 그 선정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타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하려는 그 지침이 좀 있어갖고 사람을 쓰게 됐습니다. 면접관. 나이는 몇 세까지 제한이 있어요? 나이 60세까지 했습니다. 60세.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보니까 50 넘은 사람도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명이는데요? 정확한 한 사람 빼기 더 없겠어. 한 명. 그건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놓은 그렇지. 이쪽에 보면은 추가 근무 수당, 부정 수정 행위.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없잖아 이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는 뭐 택시 안에서 어느 분 여자분이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토요일 날뭐 시청에 가서 그 뭐야 초과 근무 수당을 네, 친문인식을. 카드로 붓는 거야? 친문인식으로. 예, 지문인식에다가 하고 나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나가는데 택시 기사가 이거를 시청에다 제보했더니 시청에서는 또 이거를 갖다가 택시 기사 그 회사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택시 기사를 안차게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네, 전에도 저희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반말은 새가 듣고 노래를 남말은 아니더라 반말은 지가 듣고 뭐 남말은 새가 듣는 속담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도 이게 좀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체크를 그러면은 하고, 그 초과된 수당 이거는 다 회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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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회수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사조치도 했습니다. 인사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표를 받았어요? 사표 대상은 아니고요. 이거 초과 수당 이런 거 이렇게 저게 부정적인 거 해도 사표 받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갖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 그럼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일단은 근데 보니까 인사해 보면은 뭐 잘 이렇게 이동을 많이들 해대. 현재 자리에서는 바꿔줬습니다. 자리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못하게 해야죠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 향후 계획은 베스트 공무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으로 사기 진짜 했는데 이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 민원 봉사 그 전국 대회 나가서 장려상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 또 프레젠테이션 그 발표 대회에서 그 1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작년에 좀 연말에 좀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꼭 전국대회나 뭐 다른 프리에서나 뭔가 거기보다도 또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 저기 공급나들이 현재 고생이 많은 네. 농기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죠. 농기술센터 네. 올 봄에 보내려면 진짜 보내야죠. 엊그제 그 저기 중국 심양에서 그 저기 꽃박람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벤치마킹 식으로 보내야지. 그 저 시기가 타이밍이 좀 맞지. 뭐 그것도 좋은 저기 생각이시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 기술직 공무원들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좀 같이 그 해외 벤치마킹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 그 총무국에서는 조직관리를 뭐 여러 가지 뭐 잘한다는 평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읍면동에 보면은 요즘 이 여성들이 좀 많이 배치가 일선동에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신규자를 뽑으면은 6.5대 3.5로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여성이 많다고 해서 제가 탓하는 것보다도 일선동에는 이 사실 돌발적인 그 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여성이 가가지고 해결하기는 좀 저긴데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다 좀 이렇게 읍면동에 좀 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 때는 이분들이 또 불평 불만이 많아요. 너무 인사가 또 적체돼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제가 본 의원이 또 한번 얘기를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논의해 드렸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직접 22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인사하기 전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해놓은 것도 그게 인사의 반영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22개 읍면동 다 다녔습니다. 그냥 다녔더니 어떤 다녀봤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직원이 좀 부족한 현상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이 많은 그런 읍면동도 그러니까 있었고, 특히 이제 출산 문제, 이게 보니까 결혼이 생기다 보니까는 과중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송탄동, 지금 거기에 보면은 1942세대가 지금 저기 장안동에 들어왔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좀 상당히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좀 벅찬 것 같은데, 거기 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네. 다 그래갖고 송탄동 같은데, 네. 비전 2동 같은데, 네. 그런데 정원을 네. 요번에 1명씩 책정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 맨날 그 의원님들 부장님 말씀하시지만 읍면동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맨날도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첫 번째 목표가 읍면동의 정원을 좀 무조건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있었고, 출산 휴가를 그렇게 채워줘도 또 가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바로바로 이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체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또 기록이 한 백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직 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출장소에서 저기 인원을 좀 이렇게 예비 인원을 좀 투입을 시킨다든지, 본청에서 투입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좀 해야지, 그냥 남몰라라 하고 자꾸 이러니까 이게 또 단체장 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또 요구사항이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 해주냐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읍면동은 저희가 한 6군데를 정원 한 명씩 늘려줬고요.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미리 파악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 휴가를 갈 사람 대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 자원이 언제쯤 출산 휴가를 갈 것인가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 인사를 특히 읍면동에 대해서 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또 이게 하반기를 그렇게 하시겠다. 네, 이번에 67명을 뽑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대치가 돼야지, 배치가 안 되니까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는 좀 이런 인사 관리를 좀 잘 좀 해달라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관단체장의 간담회
매월 1회를 실시를 하반기 때 합니까? 네,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단체장이 간담회 주로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강의 읍면 지역의 이제 현안 상을 읍면장이 이제 기관 단체장들하고 이제 월 1회씩 간담회 개최해서 읍면장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읍면장이 주내는 거는 기관 단체장 회의는 회계단체 뭐 저 매달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단체 뭐 우리 세교동이나 동국동이나 뭐 저기 송탄동에 보면은 그 단체장 회의는 뭐 7개단이나 8개단 단체장. 뭐 이거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읍면장이 주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아파트 단지별 10월 11일인데 그러면 이 간담회는 누가 읍면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집행부에서 총무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관할에서 송출이나 안수는 그 건축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본청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 대표의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담회 내용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뭐 지원 사항을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 내에 뭐 무슨 현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건축가에서 할 동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건축과에서 주제를 해서 했는데 어떻든 뭐 이제 제한 출장소에서 있을 때 그 해놓은 내용은 그때 이제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뭐 그런 분야에 대한 저기 홍보도 되고 일단 그 관리소장들하고부터 이제 그 지역의 현안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하는 그런 저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홍보상. 쪽에 통리장 세미나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개최인데 한국 소리터의 장소가 너무 좁지 않을까요? 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통장 세미나가 여태까지 아니. 오기 전에 보니까 관 외에 가서 했더라고요. 1박 2일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통리장이 참석하는 게 세미나지. 세미나. 읍면도에서 뭐 한 5명씩 7명씩 이렇게 대표로 가는 거는 세미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732명 전 통리장이 참석하는 건데 이 마땅한 장소가 그냥 저희 데가 저기 소리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터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무봉산 수련도 좀 지었고 상가치. 그럼 1박을 그쪽에서 해놓은 아니 1박이 아니고 그냥 하루 그냥 저 유명한 강사를 갖다 좀 모셔서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냥 하루 이제 통리장들 뭐 그날 파업대도 거기서 같이 국내에서 저기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개최라는 것은 이거는 저기 뭐 체육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매년 한마음대로 했는데 무봉산에서 했었어요. 근데 무봉산에 제가 작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식당이 너무 좁고 그래서 이것도 소리터에서 좀 이번에 같이 좀 합니다. 피부 쪽에 애양의 장학회 장학생 선발에서 애양 장학재단 이거 명칭이 좀 서로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좀 이걸 좀 바꿔 좀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저 명칭은 좀 다른 명칭이 좀 나왔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 부장님 저 어렵습니까? 아니 어차피 저 장학기금이 저희는 이제 애양장학재단 장학기금하고 우리 저 시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인데 어차피 이게 이제 애양장학재단으로 이제 다 가야 될 돈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저기 거기서 보시는 바와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장학기금이 65억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칭. 예. 우리 평택시에 애양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예? 애양에 근데 평택시에서도 또 뭐 애양장학금이니까 남들이 좀 듣기에는 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저기 돈 받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게 시에서 주는 걸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단체가 애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애양의 단체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좀 헷갈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급하는 저 장학금을 주고 있는 이거는
대부분 아니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칭이 네, 좀 명칭, 그 네. 서로 네. 헷갈리고 좀 어느 단체에서 주는 같은 인상이 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명칭을 조금 좀 생각을 해서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고 그걸 묻는 거지. 뭐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뭐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뭐 저 제시를 하고 하면은 하나 안 되는 게 없어. 그때만 피해 가려고 그러지. 업무 보거나 감사 때 보면은. 응? 이걸 좀 명칭이 저기 지금 평택시 애양에 뭐 체육회도 있고 뭐 애양의 단체가 있으니까 이게 마치 무슨 장학금도 그 단체에서 주는 양으로 난 또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는 이 앞에다가 뭐 다른 명칭을 좀 같이 붙여서 이렇게 좀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저희도 좀 바꿔보고 저 명칭을 바꿔. 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정의게 못 바꿔야 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예? 바꿀 상황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는 게 좀 낫지 않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놓고 그런 거예요.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죠. 저 21조 도서관 구축인데 7개에다가 15억 정도가 되는데 12억 2억을 주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개발 계획으로 내는 건데요. 7개를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 7개입니다. 금년. 아, 그래서 금년에 7개든 작년에 7개든 정해가지고 7개에다가 지금 15억을 갖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선정을 어떤 시기에 선정을 했냐 이거예요. 내기초하고 송화초, 송탄중, 제일중, 신안중, 태강고, 평택고. 네? 도서관이 저희가 우리 평택시가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총? 저희가 지금 99개가 있습니다. 92개에서 7개가 선정이 됐을 적에 예. 그중에 있는 건 빼고 예. 없는 데는 몇 개죠? 우선 제가 우리 현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저희 지역개발 계획 교육 분야 사업에서 48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48개가 계획에. 그래가지고 이제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7개 교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개 교는 이게 48개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게 교육청하고 교과부가 해가지고 옛날에 벌써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연차별로 이번에는 선정을 갖다가 그러면 48개 교에서 예. 7개 한 거는 교과부하고 교육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을 했다. 아니 저희 시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거 그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냐 이거예요. 48개를 빨리 하려고 들지 늦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 이 도서관- 연차적으로 한다면은 저기 48개 중에서 저기 48개 마지막 갔는 데는 뭐 한 이게 뭐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도서관을 짓는다는 7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7년. 아 2007년서부터 연차별로 이렇게 학교를 주겠다 가지고 못을 박아놨네요. 그 당초 맨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근데 이제 이 도서관 구축이라는 거는 도서관을 별도로 건물을 져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고요. 요새 이제 교실이 이제 좀 남아도니까 그 교실 한두 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서관을 거기다 구축을 한 겁니다.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저 생각은 부장님 2007년도부터 연차별로 2015년까지 계속 해놓은 걸로
애시당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총 학교가 92개 중에서 예. 48개를 선정했는데 예, 예. 나머지 학교 저기 92개 중에서 48개 뺀 나머지 학교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 체육관이 12개가 있고 이제 조경사업이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책은? 예,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아 여기는 도서관이 필요한 학교다, 아니면 학교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해주셔, 이런 뭐 사인 가지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걸로 표를 갖다 예. 이상.